안녕하세요, 구본일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꿀팁 40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자입니다. 친구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이니 뭐니 하는 세상인데 자랑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장생활에선 그냥 하지 맙시다. 특히 돈 자랑 하나도 득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 거래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마세요.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줘도 된다는 생각으로 주실 거면 괜찮아요. 20대에는 20만원, 30만원 뭐 빌려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30대가 되어서 30만원이 없어서 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 같은 돈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웬만하면 가족한테 먼저 빌려야 되겠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돈 거래를 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카드 사용이나 마통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카드나 마통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심합시다. 그건 본인 돈이 아닙니다. 빚인데요. 경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을 때인데 처음 월급 받고 급여 통장을 만들고 그러면 은행 직원이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비 습관이나 경제관념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얻어먹지 맙시다. 저는 신입 때도 선임들이나 연장자들이 사주는 거 웬만하면 안 얻어먹었어요. 그거 빚이에요. 정확하게는 돈을 빚지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의 빚입니다. 맨날 얻어먹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리다고 매번 얻어먹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법인카드로 팀장님이나 관리자가 사주는 게 아니면 더치페이 하자고 해요. 굳이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얻어먹을 수 있어도 두세 번 먹었으면 꼭 커피 정도는 사는 게 매너입니다. 얘 만나면 항상 내가 지갑을 열어야 되네 라고 느껴지면 말없이 당신과 멀어져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뒷담화 하지 맙시다. 당사자 귀에 높은 확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청해주는 사람도 정상인이라면 이 녀석은 언젠가 내 뒷담화도 하겠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앞담화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맞짱 신청을 뒤에서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직과 퇴사는 조용히 준비합시다.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헤어짐을 말하는 순간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묘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퇴사나 이직을 할 때 떠벌리고 다니면 팀장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무조건 들킵니다. 퇴사를 마음먹는다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준비합시다. 일곱 번째는 내 회사 생활을 기록합시다. 업무 일지를 쓰는 회사라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을 텐데 아니라면 꼭 기록합시다. 나중에 경력 기술서를 쓰거나 이직할 때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혹은 까먹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뭐 했는지 복기하는 과정을 가져봅시다. 여덟 번째, 운동합시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일합시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 채널에서 몇 번씩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운동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팡이 짚고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체력이나 근력이 안 따라주면 못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깁시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일합시다. 저처럼 목 디스크 걸립니다.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홉 번째는 즐겁게 일합시다. 아니면 즐겁게 일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터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출근길이 지옥이면 그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출근길을 즐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상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먼저 손들고 말을 하세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해야지 하고 싶은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재밌습니다. 열 번째는 일을 잘하려고 합시다. 최소한 못하면 노력하는 티라도 냅시다. 요즘 노조니 블라인드니 해서 정규직이 되면 웬만하면 해고를 잘 안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잘리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데 열심히도 안 하면 잘립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하겠죠. 조직에서 잘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정말 해고 1순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11번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킵시다. 가끔 지각할 수 있죠. 그럼 헐레벌떡 뛰어온 티를 내거나 늦는다고 꼭 말해줍시다. 그리고
사과합시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횟수에 따라 시간 약속을 어긴다면 손절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돈보다 시간이 값진 가치입니다. 저도 아침잠이 많아서 종종 지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집중해서 일을 했어요. 지각을 무마시킬 만큼 열심히 완벽하게 일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12번째는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맙시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좀 눈치가 보여서 필요 없는 야근을 좀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뻘짓이더라고요. 야근과 책임감은 다른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야근을 한다면 같이 있어주는 의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회사에서 막 게임한다고 남아있거나 부장님이 퇴근 안 했으니까 같이 남아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욕먹습니다. 13번째는 에티켓을 지킵시다. 기침을 자주 하면 마스크를 쓰고 전화가 오면 조용히 나가서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앞에 꽁초를 버리고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본인의 품격을 굉장히 낮추는 것들입니다. 14번째, 맞춤법을 지킵시다. 회사 메신저에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없어 보입니다.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맞춤법 틀렸다고 와, 내가 저런 애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맞춤법을 잘 모르면 검색합시다. 네이버나 구글 말고 국어국립원에서 검색합시다. 15번째는 착하게 살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확하게는 착하고 무능한 바보가 되지 말자는 의미인데요. 쓸데없는 양보하지 맙시다. 본인의 성과나 회사 내에서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때로는 거절을 하면서 살짝 까칠해야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말하거나 예의 없이 군다면 그건 그럴 여지를 만든 겁니다. 화를 내고 들이받아야 될 때 착하게 웃어서 받아준다면 또 당할 거예요. 16번째는 가짜 인맥을 만들려고 술 먹지 맙시다. 여러분, 인맥은 서로 윈윈 되는 관계여야지만 성립됩니다. 누굴 안다고 명함을 받았다고 다 인맥이 아니잖아요. 가끔 회식이나 모임 같은 곳 가면 인맥 만들려고 명함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거예요. 17번째는 적을 만들지 맙시다. 이건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요. 내 기준에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도 조용히 멀어지는 게 현명합니다. 싸우고 적을 만들면 감정 낭비도 심하고 언젠가 저한테 피해가 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맞짱을. 18번째, 주식, 코인은 티나게 하지 맙시다. 일터에서 재테크를 너무 티나게 하면 평가 시기에 분명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동료들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몰래 하세요, 몰래. 주식은 또 뭐 그렇다 치는데 코인은 할 말은 많은데 줄입시다. 19번째는 외주도 걸리지 맙시다. 이제는 밝힐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외주를 좀 했거든요. 지금은 대표니까 고백할 수 있는데 어쨌든 들키지 맙시다. 들키면 회사 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고요. 오명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맞아요. 집에서 외주하면 그만큼 회사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외주를 금지시키고 있죠. 뭐 어쨌든 하게 된다면 걸리지 맙시다. 이거 보면 우리 직원들이 외주할 수도 있겠네요. 20번째는 사내 연애를 하지 맙시다. 이건 정확하게는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으면 사내 연애 해도 됩니다. 뭐 남녀가 좋아서 만난다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사내 연애로 헤어졌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한 명이 나갈 수도 있고요. 전배 요청을 한다거나 둘 중 한 명이 공사 구분을 못하면 쟤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둘 다 잘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여미새, 남미새들 좀 일터에서 그러지 맙시다. 나가서 만나세요. 나가서. 21번째는 단정하게 출근합시다. 옷을 잘 입고 향수 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입고 다닙시다. 자존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외모를 가꾸는 건 가성비가 참 좋은 거예요. 훈남 훈녀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하게만 보여도 얻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번째는 거절을 잘합시다. 아까 착하고 무능한 바보 이야기 할 때 잠깐 거절을 잘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파트장이나 팀장처럼 관리자를 맡았을 때 거절을 잘 못하면 최악의 상사가 될 수 있어요. 성과도 안 보이고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전부 가지고 오면 우리 팀장을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거절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호구가 되지 맙시다. 23번째, 회의할 때는 꼭 말을 합시다. MBTI I라는 건 자랑이 아니고 그걸로 합리화 좀 하지 마세요. 말을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회의 때 아무 말 안 할 거면 회의를 왜 합니까? 그렇다고 막 나대라는 의미는 아닌데 의사표현이라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찬성한다, 이 의견에 반대한다, 이 의견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 정도도 말 안 하면 의사결정권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쟤는 뭐하러 회사를 다니지? 24번째는 친절한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귀찮더라도 잘 알려주세요. 나도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협업할 때 상대를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정서적이든 회사 내 입지나 영향력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25번째는 폴더 관리를 잘합시다. 바탕화면이 전 지저분한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매번 하는 루틴 있잖아요. 파일 열어보고 자료를 찾고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레퍼런스를 모아둔다거나 그 폴더 관리의 클릭 횟수를 최소화합시다. 극한의 효율러가 됩시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작업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26번째, 입을 가볍게 하지 맙시다. 가벼운 이야기 많이 하고 남 이야기 많이 하면 조금씩 소외될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도 저렇게 가볍게 하겠지라고 생각될 겁니다. 27번째는 비밀은 없습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을 가볍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썼다면 본인이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면 입을 닫읍시다. 비밀 유지 서약을 썼다면 그건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오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28번째, 상대의 언어를 이해해 봅시다. 이건 제가 게임 회사 출신이라서 개발자나 아티스트들과 일해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면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프로그래머가 안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 공수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아니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리고 나의 코딩 실력으로는 안 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부탁하는 거라서 싫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자기 개발로 좀 공부를 해보면 대화도 원활해질 뿐더러 프로젝트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매번 숫자로만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경영진이나 사업부서의 업무도 공부해보세요. 언젠가 저처럼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과를 수치화하지 못하면 그건 성과가 아닙니다. 29번째, 3번 보고합시다. 어떤 일을 하면 초안을 만들었을 때 보고하고 중간 보고하고 그리고 마무리 보고합시다. 그거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지시받은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을 돌아가서 한다거나 노가다성 업무로 금방 끝날 일을 오히려 파이썬을 쓴다거나 AI 공부를 해서 기간을 맞춰야 되는 업무에서 일정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면 자주 물어봅시다. 상사와 오래 합을 맞춰보면 자연스럽게 보고를 덜 해도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전에는 보고 3번입니다. 3번. 30번째는 정치판에서 승리하자입니다. 많은 분들과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이나 엄청 소규모 조직에서는 정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규모가 커져도 정치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정치는 피해갈 수 없어요. 줄을 선다거나 그런 거 있죠. 인간사에서는 당연합니다. 내가 그 줄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정치가 생기면 승리합시다. 여의도 정치도 마찬가지만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습니다. 정치가 없는 회사는 굉장히 소규모거나 대표가 절대 권력자라서 독재를 할 때뿐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정치를 피하는 쪽을 선택할 텐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왕 할 수밖에 없는 정치는 이깁시다. 31번째, 쌉티도 인간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냉정하다, 대문자 T다, 그런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진심으로 1대1 회의를 하자고 하면 들어줍니다. 내가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T 입장에선 때론 인간관계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땐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다시 맞짱 신청을. 32번째는 나만 할 줄 아는 일을 만듭시다. 내 경쟁력이죠. 취업 시장도 사업도 어쨌든 포지션이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은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 더 경쟁력 있고 커리어 빛내줄 일을 발견했다면 손을 드세요. 어차피 출근해서 일할 거 멋지고 나를 빛내줄 일을 찾아봅시다. 없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당연히 인정받고 영향력을 키워야 되겠죠. 33번째는 경조사를 챙깁시다. 오래 같이 일할 사람의 경조사는 챙깁시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경조사를 다녔는데요. 받았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 내가 처음 가는 경조사인데 10만 원 주기 좀 아깝다면 안 갔습니다. 오래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음 회사에서도 볼 것 같고, 이 업계에 이 사람은 오래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갑시다. 특히 조사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친했던 형인데 바쁘다고 돈만 보내서 손절당할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Y형. 34번째는 업무 시간에 업무합시다. 맨날 커피 먹으러 다니고 업무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다 알죠. 이러고 일정을 잘 지키고 잘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잘 못하는데 농땡이까지 부린다? 그럼 평가가 좋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업무를 잘하면 그게 회사도 이득이지만 나의 성장에서도 이득입니다.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회사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35번째는 잘 자는 것도 실력입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줄 여러 가지 연구도 해봅시다. 베개를 바꿔본다든지 수면 안대를 써보거나 해서 푹 잡시다.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아실 거예요. 잘 못 자고 8시간 일하는 것보다 잘 자고 2시간 일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있죠. 36번째는 내 잘못은 인정합시다. 회사에서 뭔가 거래처에 실수를 하거나 내 실수로 오해가 생겼거나 수익이 손실이 났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합시다. 혼나지 않으려고 감추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7번째는 비속어와 욕을 쓰지 맙시다. 저도 곧 아이가 나와서 더 신경 써서 고치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과 어휘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비속어와 욕을 달고 살면 굴러 들어오는 복도 걷어차버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게임을 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신입의 닉네임이 굉장히 음란한 욕이었거든요. 여성분들이 보고 경악해서 그날 그 사람은 수습 종료됐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비속어나 욕 저도 잘 못 고쳤는데 계속 의식하니까 되더라고요. 38번째는 잘한 일은 생색냅시다. 내 팀장이나 결정권자가 나의 일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좀 모르는 눈치면 적당히 어필합시다. 진짜 관리자가 내가 잘했다는 걸 좀 모르면 억울하잖아요. 39번째는 공유를 잘합시다. 아까 보고를 3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건 프로젝트에서 연관되어 있는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냈다는 회의록이나 우리 팀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저쪽 팀도 알아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합시다. 공유 안 해줬다고 욕 듣는 것보다 마구마구 공유하는 것이 낫습니다. 40번째, 마지막이네요. 연애나 취미도 좀 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적당히 연애도 하고 즐길 일이 있으면 나가서 놀고 취미도 만들고 여행도 다닙시다. 퇴근을 해야 될 이유를 만들면 업무 효율이 오릅니다. 결국 돈 벌고 행복하려고 직장을 다니는 건데 퇴근하면 뭐하지? 라고 생각되면 좀 고달프죠? 열정적으로 연애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고 더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것으로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